자, 우리 세 단원 들어갑니다. 현재 몇 쪽? 132쪽. 드디어 이제 상학함수 들어갑니다. 자, 늘 그렇지만 세 단원 시작할 때 첫 단추부터 잘 끼고 잘 따라오셔야지 뒤로 갈수록 안 힘들어. 맞지? 우리 지금 이 지수로고 했으니까 한번 겪어봤잖아. 제대로 앞에 계산했으면 안 됐으니까 어때? 끝까지 괴롭지?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각의 단위, 이제 삼각함수니까 각이 주인공이 되는 함수야. 그럼 이제 각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각에서 약간 개념이 생소한 것들이 나올 거야. 낯선 것들이. 자, 이제 각을 처음 배우니 초등학교 배웠을 거야. 각이라는 게 뭐야?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각이라고 그러지. 그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양을 각의 크기라고 불러. 그치? 자, 이 두 개의 반직선을 이름을 이제 정할 거야. 두 개의 반직선인데 그 중에 기준이 되는 하나의 반직선. 기준으로 다 잡히는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뭐 이거 시험에 묻는 거 아니야. 시초선. 두 개의 반직선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움직이지 말고 하나를 고정시켜 놓겠다는 얘기야. 고정된 이 반직선을 시초선. 그럼 이제 나머지 반직선이 움직여가면서 각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 움직이는 반직선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경이라고 불러. 동경. 그치?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두 개의 반직선이 회전하면서 만든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 그때 시초선을 중심으로 동경이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인데, 자, 이때 봐봐. 회전한다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초선을 이렇게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동경이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죠. 회전하는 뭐가 생겨? 방향이 생기잖아. 회전하는 방향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부호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을 회전할 때를 우리가 플러스 부호를 붙이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리고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음의 방향으로 해서 각의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하는 그런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 시초선이면 자, 이쪽으로 30도만큼 떨어지는 게 뭐가 되지? 플러스 30도 되는 거겠죠. 시초선 여기야. 이쪽으로 30도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지금까지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였는데 이제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이쪽은 플러스 30도, 이건 뭐 되니? 마이너스 30도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90도지. 뭐야? 마이너스 90도인 거야. 됐니? 플러스 180도야. 이거는 마이너스 180도야. 오케이.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네, 선생님. 근데 봐봐. 여기서 지초선이잖아. 동경이 여기 와 있으면 야, 플러스 180이야, 마이너스 180이야. 플러스. 왜? 마이너스. 일로 가도 되는 거야. 왜 그럼 이렇게 되는데? 똑같지? 그러니까 이 동경을 넣고 각을 말하라 그러면 어때? 누군가는 플러스 180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180이라고 말하는 거지. 누가 만든 거야? 다 만든 거지.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동경 하나 넣고 그 각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어떻게 회전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보여주면 말하겠지. 처음부터 보이면 아 이거 플러스 180이네. 근데 결과 딱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 또 봐봐. 야 이렇게 하면 180이랑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이지. 180 더하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된 동경을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 360도 하고 180 더하니까 540도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맞니?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있고요. 또 회전하는 회전 횟수, 바퀴수. 여러 바퀴 돌아서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어떤 각이 하나 주어지면 그 각의 크기를 한 개로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거야. 그래서 그 각을 쓰는 방법은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 것만 딱 쟀을 때 세타도라 그러면 사실은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360도는 뭐야? 한 바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90도 있으면 이건 그냥 90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한다? 한 바퀴 돌아서 360도 더하기 90도를 쓸 수도 있지. 두 바퀴 돌아서 360도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90도를 쓸 수도 있지. 세 바퀴 돌아서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90도를 쓸 수도 있지. 또는 반대 방향 한 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90도를 쓸 수도 있지.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90도를 쓸 수도 있겠지. 그 모든 걸 나타내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360도 곱하기 n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게 한 바퀴 해당되는 거잖아. n은 뭐야? 정수야. 즉 1, 2, 3 들어간다고요. 그럼 1이면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세타만큼 들어가서 이게 와 있다는 얘기야. 2면은 두 바퀴 돌아서 세타만큼 하는 거겠죠. 3이면 360도 곱하기 3이면 세 바퀴 돌아서 세타만큼 하는 거겠죠. 0이면 그냥 이만큼 거야. 세타. n의 정수니까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다음에 더하기 세타 한 거야. n이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두 바퀴 돌고 플러스 세타 된 거겠죠. 아까 말했잖아. 그럼 결국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n이라고 쓴 거야, 문자로. 오케이? 자,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해요. 일반각. n이 뭔지 알 수 없으니까 n에 뭐가 들어가든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똑같이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따라서 이 각을 나타내는 방법은 항상 앞쪽에 뭐가 붙는다? 360도 곱하기 n이 더해진 다음에 세타를 써준다는 얘기야. 됐어? 됐니? 왜? 싫어? 응. 됐지? 회전수나 회전 바퀴수를 알려주면 그냥 정확하게 각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30도다. 그럼 이 각은 몇 도라고 볼 거야? 이 각은 360하고 30도가 있으니까 몇 도? 이 각은 390도입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회전수를 안 알려주고요. 그냥 여기 벌어진 게 30도입니다. 이 각의 표를 쓰세요.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30도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되냐?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하고도 30도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몇 바퀴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들어갔으니까 360 더하기 30에서 이 각은 390도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 각은 몇 도입니까 물어보면 3도로 말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360도 곱하기 n을 써주시고 더하기 30도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걸 30도라고 써야 된다고. 그렇지. 시초선이 이거 동경인데 동경이 지금 위치에 여기 있다 해서 이만큼만 갔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돌아서 갔다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돌아서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뭐야? 360도 곱하기 n을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요. 모르니까. 얘는 이렇게 써놓는데 그림 보니까 어때? 이렇게 썼다고 설명해주고 있죠. 몇 바퀴 돌았어? 한 바퀴 하고 나갔으니까 이게 n 1인 상태니까 390으로 계산한 거고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상한 게 아니야. 앞으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면 그 각, 동경이 이루는 각을 나타내는 방법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기본적으로 360도 곱하기 n이 항상 붙는다. 그치? 몇 바퀴인지 알 수 없을 때는 항상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일반각의 표현이야. 따라서 이 n을 보면 n의 부호를 보면 어때? 회전 방향이죠. n이 플러스면 이렇게 돈 거고요. n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몇 바퀴 돈 거야. 그리고 n의 크기는 뭐야? 바퀴 수죠. 1이면 한 바퀴, 2면 두 바퀴, 3이면 세 바퀴. 맞아요? 응. 그렇게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요. 모를 때는 그냥 n으로 써놓는 거야.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그럼 n이 결정되면은 그 각이 정확하게 계산되겠죠. 모를 때는 n, 알 때는 n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게 132쪽과 3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각의 크기가 엄청나게 이제 큰 각들이 나오거나 엄청나게 작은 각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자 400도는 어떻게 할 거야?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를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그림을 나타내면 한다. 거기 붙어있구나. 자, 결국은 봐봐. 이제 각의 크기를 결국 두 개의 반직선,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두 개의 반직선이 회전하면서 만든 도형이기 때문에 맞지? 회전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회전 방향의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초선과 동경을 X축, Y축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많이 본다고요.
어차피 함수를 다루려면 좌표평면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시초선과 동경은 어디로 옮겨줄 거냐 이거야 보통.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시초선은 기준이 되는 거야. 어디를 잡는 게 좋겠어요? x축을 잡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동경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따라서 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원점 주변에서 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치? 시초선의 x축 양의 방향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경이 회전하면서 각을 만들게 될 거야. 그러면 자 이 각을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거야? 자 360도 곱하기 1이니까 시초선을 중심으로 플러스 360이니까 이쪽으로 한 바퀴죠. 더하기 40이니까 여기서 40도만큼 더 가면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천도 얼마야? 360도 곱하기 2 그럼 720이고 더하기 280도죠. 그럼 이쪽 방향 몇 번? 두 번 돌겠죠? 두 번 돌았지 플러스 2니까 그치? 그리고 또 280도 나온 거죠. 90도, 180도, 270도, 280도 이쪽 보겠네 이렇게 각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각이 지금 우리가 천도가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돌았죠. 두 바퀴 마이너스 500도 그럼 얼마일까요? 360도 곱하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맞네? 그럼 마이너스 365 빼기 140 이럴 수도 되고요. 아니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720도죠. 더하기 220도면 500도 되겠죠. 마이너스 500 되겠죠. 어떻게 나타나도 상관없는 거야. 자 보자 같은 거 보자. 위에 걸 빼놨지. 360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대 이쪽으로 한 바퀴죠. 됐지? 그리고 빼기 140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또 어떻게 140만큼 더 가야 되는 거야? 빼기 90도 50도 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겠네 이렇게. 이해 볼까? 자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야. 이쪽 방향으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야. 됐지? 그리고 플러스 1가 이제 이쪽 방향이죠. 플러스 220도니까 180도 더하기 40도에서 이쪽이네. 결국 어때? 일어나잖아. 결국 같은 방향이야. n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결국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됐지? 자 이렇게 각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만들다 보면 어떨 때는 동경의 위치가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경이 시초선을 해쪽 양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동경이 1, 4분면에 위치하면 얘를 1, 4분면의 각이라고 불러. 동경이 1, 4분면에 있을 때 그 각의 이름을 1, 4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고 2, 4분면에 있으면 2, 4분면의 각 3, 4분면에 있으면 이 각은 3, 4분면의 각 4, 4분면에 있으면 4, 4분면의 각 몇 바퀴 돌든 상관없고요. 마지막에 동경의 위치가 어느 4분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됐지? 그럼 봐요. 제 1사분면의 각은 자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어떻게 나타내겠어? 1사분면에서 위쪽에 서겠죠. 그럼 뭐보다 0도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90도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럼 이 각을 0도로 표현한다 그랬어? 아니잖아. 앞에 뭐 붙어야 된다 그랬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도 곱하기 n에서 이게 온 다음에 다음이 0이 되겠죠. 맞지? 그럼 이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세타가 1, 4분면에 위치하려면 몇 바퀴 돌아서 0도에 온 것보다는 커야 되고 몇 바퀴 돌아서 0도 더하기 90도 간 것보다는 작아야지만 세타는 위치하겠지. 여기에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 360도 곱하기 n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제 2, 4분면은 없을 거야. 2, 4분면 여기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맞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습니다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쓸 거야? 여기잖아, 여기.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면 여기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60도보다는 작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0도부터 90도 사이가 1사분면 90도에서 180도가 2사분면 180에서 270 사이가 3사분면 270에서 360 사이가 4사분면이잖아. 일반 가격들은 앞에 뭐 붙는다 그냥? 얘들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괜찮니? 그럼 여기 안 힘들죠? 그래서 어떤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 주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뭐야? 정수했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134쪽이고요. 135쪽에 54번 문제 보세요. 자, 54번 문제 보시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거야?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면 일자한 범위를 나타내야겠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세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아요. 얘는 정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인지 물었어요. 그러면 세타 보면 나왔으니까 3분의 세타는 어떻게 할 거야? 3, 3, 3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자, 3분의 세타는 나눕니다. 3을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 나누면 60도보다 크고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3분의 세타의 범위가 궁금해서 부등식의 각변을 3으로 나누어 준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3분의 세타가 도대체 몇 사분면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360도면 이해하기 편한데 갑자기 120도로 바꿔버렸죠. 힘들지? 자, 얘가 몇 사분면인지 판단하려면 이제는 얘가 뭐야? 정수들을 넣어봐야 돼. 정수가 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2, 3 이렇게 정수잖아. 넣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정수 무수히 많은데 다 넣어봐야 돼요? 아니. 어차피 봐봐. 이걸 한 바퀴 돌고 나면 계속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은 패턴 돌 거 아니야. 한 바퀴만 확인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한번 봐봐. 자, n의 정수니까 음의 정수를 굳이 넣지 않아도 돼. 0부터 넣어볼게. 0 넣으면 얼마야? 60도보다 크고 0 넣으면 얼마야? 90도보다 작지. 그러니까 정수니까 n의 0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3분의 세타는 각은 이 사이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 맞니? 어디야? 60도는 여기, 90도는 여기 사이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네. 자, 얘는 다음 점수 1도 넣을 수 있겠죠? 맞지? 1집을 하면 어떻게 되니? 120 더하기 60이니까 몇 도? 180도보다는 크고 1집을 하면 120도 더하기 60도니까 얼마야? 210도보다는 작아요. 180도는 여기고요. 210도는 30도 더 가니까 1이네.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네. 3분의 세타가 n 이렇게 되는. 자, 얘는 2도 한번 넣어볼까? 정수니까 2 넣으면 240 더하기 60이니까 몇 도? 300도보다는 크고 2 넣으면 240, 90도 하면 330도보다는 작아요. 그럼 300도 어딘데? 270이니까 300도는 30도만 더 간 거. 맞지? 330은 여기가 360이니까 30만큼 덜 간 거. 여기가 300도고 330 되겠지. 이상하게 되겠지. 자, 얘네는 뭐 줄까? 3 넣어볼게요. 3 넣으면 얼마야? 360 더하기 60이죠. 맞니? 360도 더하기 60도야. 3 넣으면 어떻게 되니? 360도 더하기 90도야. 그럼 봐봐. 360도는 몇 바퀴야? 한 바퀴지? 그냥 60도, 90도로 표현해도 상관없죠. 어때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어차피 그 다음 그대로 위로 똑같이 포개지면서 만들어질 거야. 그럼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일반 각으로 범위를 표현한 다음에 n에다 정수를 집어넣어 볼 때 어떻게 한다? 딱 너도 말고 돌도 말고 몇 바퀴만 한 바퀴만 돌 때까지만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3 넣어도 어차피 반대로 돌면서 이거랑 또 풀이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굳이 계산 힘들게 홈수인 거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수를 넣을 때는 정수를 우리가 대입할 때는 음의 정수는 굳이 귀찮게 넣어도 돼. 나는 귀찮게 좋은 변태예요. 그러면 넣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0, 1, 2 이런 식으로 0부터 차례 넘어가면서 몇 바퀴 돌 때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만 넣어보시면 돼. 그럼 다 찾는 거야. 그러면 결국 봐봐 3분의 세타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몇 4분의 각이야? 1, 4분의 각, 3, 4분의 각, 4, 4분의 각. 따라서 3분의 세타는 몇 4분의 각입니까? 1, 3, 4, 4분면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 주어진 각이 몇 4분면이라고 하게 나오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놓고 3을 나누든지 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이거 벌써 완전히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정수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입할 때는 어디부터 0부터 1, 2, 3 이렇게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런 거 딱 이거. 부동경 위치한 게. 자, 136쪽 볼게.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야. 과연 이거를 너네들이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순에서는 지금 따로 다루진 않는 부분인데 내신용이야.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제목이 뭐라 되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야. 자, 동경이 이제 두 개야. 그러면 동경이 하나가 각을 하나 만들겠지. 그럼 동경이 두 개면 각각의 동경이 각을 하나씩 표현하겠네. 동경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 때 그런 두 만들어진 두 각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x, y 축이 있을 때 빨간색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동경이 만들어지는 각을 알파라고 볼게. 파란색 동경도 막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멈췄어. 이 파란색 동경이 만든 각이 베타라고 그랬대. 두 동경이 지금 포개져 있지. 일치하는 경우. 야, 그러면 A, 쌤 알파랑 베타 같나요?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초딩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와, 둘이 똑같이 겹쳐 있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가격이 똑같네요 말하겠지만 우리는 뭘 배웠냐? 방금 일반각을 배웠잖아. 둘이 같은 데 있지만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거야. 알파는 세 바퀴 돌고 이게 멈춰 있는 거고요. 베타는 안 돌고 그냥 바로 감을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다르잖아. 동경이 똑같다 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같다고 섣불리 말하면 안 돼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알파란 놈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몰라. n은 1 잡을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더하기 요 각이 내가 세타를 할게. 그리고 세타만큼 들어간 거야. 베타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돌았을 수도 있지. 그걸 n2라고 할게. 둘이 몇 바퀴인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다른 숫자 쓴 거야. 그리고 세타야. 자, 이때 봐. 알파에서 베타를 빼보니 어떤 일이 생겨? 세타 어떻게 돼? 사라지죠? 360도 곱하기 n1 빼기 n2로 쓸 수 있겠죠? 360도 곱하기 n 빼기 360도 곱하기 n2는 360으로 묶어내면 n1 빼기 n2로 쓸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점수니까 그냥 n으로 써도 돼야 돼. n1 빼기 n2도 정수 빼기 정수도 하나의 새로운 정수가 만들어지겠죠. n으로 쓴 거야. 오케이? 따라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각을 빼면 얼마 된다?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완전히 똑같으면 n이 0돼서 두 각이 빼면 0이 나오겠지만 둘이 한 바퀴 차이 나면은 빼면 얼마야? 360도 곱하기 1, 360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둘이 두 바퀴 차이 나고 있으면 빼면 얼마야? 두 바퀴니까 720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둘이 포개져 있는 거는 두 동경이 포개져 있는 거는 두 각이 몇 바퀴 딱 차이 나는 거지. 한 바퀴 차일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일 수도 있고 세 바퀴 차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동계올림픽 할때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겨울에 걸리지 막 한 20몇 분 달리잖아. 그지?
그럼 지루해서 어때? 딴 거 보다 보잖아. 딴 거 보다 보면 막 와, 우리나라 선수랑 다른 선수랑 나란히 달리고 있어. 그럼 박빙인가? 중간을 모르니까 그치? 또 비슷비슷해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 바퀴 차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나서는 둘이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지. 몇 바퀴 차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두 동경이 일치하고 있으면 사실 두 각은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야. 그럼 한 바퀴가 320도니까 몇 바퀴는 어떻게 돼? 320도 곱하기 n으로 쓸 수밖에 없죠.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써야 돼? 두 각을 뺀 게 얼마입니다? 320도 곱하기 n입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몇 바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이고요. 방향은 반대. 어떤 얘기야? 동경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일직선상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어. 근데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 동경이 만드는 각을 알파라고 그러고 이 동경이 만드는 각을 베타라고 그럴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맞죠? 원점 대칭 맞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보세요. 알파는 요만큼 각을 세타라고 그럴게. 그럼 알파는 어떻게 돼? 몇 바퀴 돌아서 그리고 얼마큼 가? 세타만큼 가고 또 얼마큼 더 간 거야? 180도만큼 더 간 거지. 그러니까 180도만큼 더 가고 세타만큼도 더 간 거야 이렇게. 맞지? 베타는요? 몰라요. 몇 바퀴 하고요. 더하기 세타만큼만 더 갔어요. 됐지? 이제 둘을 빼볼게. 빼면 세타 날라가지 이렇게. 얘들은 합쳐서 320도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죠. 더하기 몇 도? 180도가 생기는 거지. 됐니? 두 동경이 원점 대칭, 방향은 반대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두 동경을 빼면 어떻게 된다? 몇 바퀴 하고도 반 바퀴 차이 나잖아. 반 바퀴가 몇 도야? 180도.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지. 됐니?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면 몇 바퀴 반 차이 나는 거잖아. 몇 바퀴 반. 몇 바퀴 반을 어떻게 쓸 거야? 몇 바퀴가 320도 곱하기 n이잖아. 반은 반 바퀴, 320, 180도. 몇 바퀴 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다른 동경 x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즉 x축 대칭이니까 이거과 이게 어때? 같은 거지. 근데 이걸 중심으로 이만큼을 세타라고 하면 이건 얼마야? 반대니까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세타만 움직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세타만 움직이는 거잖아. 맞니? 그럼 알파는 어떻게 쓸까? 역시 320도 곱하기 n1 더하기 세타. 베타는 320도 곱하기 n2 빼기 세타. 자,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를 더해볼게. 다음에 세타 날라가야지. 320도 곱하기 n1 더하기 n2 하면 그냥 n 쓸 수 있겠죠. 아, 이번에는 x축 대칭이면 알파 베타가 합쳐지는 순간 세타만큼은 없어지고요. 몇 바퀴가 되는 거야? 300 곱하기 n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얘는 이만큼 더 갖고 얘는 이만큼 덜 갖기 때문에 합치면 딱 이만큼 멈추겠죠. 300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자, 네 번째는 y축 대칭. 알파는 이렇게 돼 있어. 베타는 이렇게 돼 있어. y축 대칭이니까 이것과 이게 어때? 같지? 근데 얘는 90도를 중심으로 플러스 세타고 이쪽 90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세타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알파 써보자. 알파는 360도 곱하기 n1 더하기 90도 더하기 세타만큼 거야. 맞지? 베타는 360도 곱하기 n2 더하기 90도 다시 빼기 세타 해야 되겠죠. 둘이 더할게. 그러면 세타 사라지겠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얼마야? 180도. 아, 둘이 y축 대칭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더하는 순간 사라질 거고요. 더하면 90도가 몇 개 되니까 두 개 되니까 더하기 180도 되겠죠.
합치면 몇 바퀴 하고도 반 바퀴 갈 수밖에 없죠. 됐음? 다섯 번째. 두 동력이 y는 x의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 이렇게 있어. 자, y는 x는 몇 도 이게?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 1이면 45도지 45도. 탄젠트 45도 1이니까. 45도야? 이걸 중심으로 알파는 이만큼 했고요. 베타는 이만큼 했어요. 여기가 플러스 베타면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는 어떻게 되니?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45도 더하기 세타.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2 더하기 45도 빼기 세타. 자, 알파 베타를 더합니다. 360도 곱하기 n 세타는 사라지고 더하기 45도 되니까 얼마야? 90도. 자, 이 다섯 개가 다야. 두 동력 위치관계 시험에 묻는 거는 책이 어디 있냐? 136쪽과 13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36쪽에 일치하는 경우 원점 대칭인 경우 x축 대칭 나오고요. 137쪽에 위쪽에 보면 y축 대칭과 아래쪽에 보면 y는 x 대칭 이렇게 나오죠. 결론들을 박스 쳐서 다 외워주세요. 박스가 제일 위에 정해진데 제일 초반에, 그렇지?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총 정리된 거는 제일 위에 박스 안에 다 그림과 같이 있어. 그래서 그냥 결과만 외우지 말고요. 그림을 같이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 선생님도 같이 그려준 이유가.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 상황이 이해된다니까요. 더 기억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몸으로 설명해 줄게. 자, 두 동격 일치해요. 얘랑 얘랑 일치해. 그럼 어떻게 해? 몇 바퀴 차이라고 그랬지, 그럼? 몇 바퀴? 몇 바퀴를 못한다? 360도 곱하기, 아니, 30도 곱하기 n. 차이니까 두 각을 뺀 게 얼마다? 360도 곱하기 n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야.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둘이 몇 바퀴 차이 나지? 몇 바퀴 반 차이 나지? 그럼 둘을 뺀 게 몇 바퀴? 360도 곱하기 n 반 더하기 180도. 뺀 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됐지? 자, 둘이 x 대칭이야. 이거 x축이고요. x 대칭이야. 뭐냐? 그럼 더하면 사라지지.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라고요. 자, 둘이 이제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세타 사라지는데 90도짜리가 몇 개 되니? 90도가 2개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y는 x 대칭이지. 45도야? 이렇게 있어. 둘이 더하면 45도가 되니까 얼마? 90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됐지? 이렇게 수고롭게 설명을 했어. 그렇게 해석하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풀진 않았어.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어이씨, 어디 오지? 뭐냐? 이렇게. (55번) 예제를 보시면 자, 뭐라 되어 있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랬다. 세타는 얼마부터 어디까지야?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라고 했어요. 맞니? 자, 그러면 봐봐. 세타와 7세타가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어떡하겠어? 둘을 뺀 게 얼마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둘을 뺀 게 7세타 빼기 세타 한 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로 쓸 수 있는 거죠. 몇 바퀴 반이니까. 됐니? 그럼 자, 이거 얼마야? 6세타잖아. 그치? 6세타가 이런 가격이 나온다고요. 그럼 세타는 6 나누면 되겠죠? 6 나누면 60도 곱하기 n 6 나누면
더하기 30도 쓸 수 있고요. 이건 말하자면 n은 뭐야? 정수라고 그랬죠 항상? 그럼 세타는 이거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n자리 들을 수 있는 거는 정수 다 들을 수 있지. 근데 아무리 넣으면 안 되지. 뭔가 정수를 쓸 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0 넣으면 30도 안 돼. n은 1 넣으면 90도 90도 그렇게 안 되지. n은 뭘 집어넣어야 되니? 2를 집어넣으면 120도 더하기 3도 얼마 되니? 150도. 범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죠? 이걸 찾는 세타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두 동계의 위치관계 문제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이런 관계식을 써주시면 거기서 세타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그 자리에 나오는 n자리를 정수를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에 제시된 범위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밑에 봐. 55-2번 뭐라 돼 있어? 밑에 유제 55-2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래. 이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세타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고 180도보다 작다고 얘기해줬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y축 대칭이라네? y축 대칭이면 이거잖아. 합치면 30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잖아. 그치? 둘을 합치라고. 세타 더하기 4세타가 3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로 쓸 수 있는 거네. 됐어? 얼마야? 5세타지. 그럼 난 세타를 찾을 테니까 양변을 5로 하면 되겠네? 5, 7, 35, 5, 20. 72도 곱하기 n 더하기 5로 하면 5, 35, 5, 3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n의 정수를 와야지. 정수 넣었을 때 요방에 들어오려면 n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72 더하기 30이니까 108도. 그치? 혹시 몰라 뒤도 한번 집어넣어봐. 이 집어넣으면 144 더하기 36은 180도. 안 되지, 작아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네. 따라서 세타는 108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있잖아. 지금 문제 푸는 건 아주 쉬운 거야,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각을 조금 새롭게 정의를 했어. 그치? 시초선과 동경이 기준이 돼서 회전하는 동역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방향과 회전 횟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본다. 360도 곱하기 n이 습관적으로 붙는다. 그치? 자, 이어지는 거는 호도법. 시간 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아니, 왜냐면 너네가 연습을 해와야지 다음 시간에 어리버리 안 한다니까? 자, 호도법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거는 몇 도 각을 나타내지?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해. 이름이 그래. 60분법이 있어요. 60분법.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몇 도로 정하는 거야? 360도로 정하는 거. 반바퀴는 180도로 정하는 거를 60분법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 각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각이 변해가지고 각이 좀 더 커지지? 근데 그게 어떻게?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움직이네? 아니잖아. 쭉 움직이잖아. 1도와 2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각들이 존재하겠죠. 1도, 2도 사이에도 엄청나게 각이 많지? 아무리 작은 각이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각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작은 각들을 끝없이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런 각을 이렇게 1도, 2도, 3도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각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지금 볼 호도법이야. 자, 호도법은 뭔데? 호도법은요,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N이면 이때 중심각 세타를 어떻게 정해주냐면 세타는 R분의 1로 계산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이 각을 요 길이 나누기 요 길이로 계산해서 그걸 각으로 삼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야. 네? 그럼 각 얘기하는데 왜 길이가 왜 나와? 자, 봐봐. 반지름 일정한 상태에서 호의 길이가 계속 커지면 중심각도 같이 어때? 등다라 커지지?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지. 중심각과 호는 어떤 관계에 있어? 서로 정비례 관계지. 근데 이거 봐. 부채꼴을 변화시킬 때 호의 길이는 어때? 뚝뚝뚝뚝 변하니 아니면 쭉 이어져서 연수적으로 변하니? 연수적으로 변화가지. 그러면 그걸로 계산한 각의 크기도 어때? 1도, 2도, 3도처럼 끊어지니? 아니야. 쭉 이어지면서 각도 나타내줄 수 있다고요. 즉 호의 길이 L은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길이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중심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1도, 2도, 3도처럼 끊어진 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럼 다 몰라도 되냐? 이렇게 되냐? 중심각 세타는 어떻게 나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뭘로 나눴다? 반지로 나눴다. 세타는 R분의 L로 약속한 거야. 저걸 각으로 계산하자고 뜻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낸 걸 호도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의 단위는 몇 도라 불렀죠?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외국 이름이겠지?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 잘 안 써. 생략하고 써. 그래서 그냥 뭐야? 숫자만 둥그리게 쓰는 거야. 그러면 도가 안 붙어 있으면 뭐야? 다 호도법으로 표현된 라디안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네 봐봐. 초등학교 때 정답이 60도짜리인데 주관식 쓸 때 60도 안 써서 틀린 경우 있을 거야. 없어요? 있어. 쌤들이 막 틀렸다 그러지. 왜 이게 안 쓰는데 맞다 해주지 하는데 사실은 60 반이 안 쓴 거야. 60 라디안인 거야. 완전히 다른 값이야. 지금 보면.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야. 지금도 60분법으로 쓸 거면 반드시 도를 표시하셔야 되고 없으면 아무것도 단위가 없으면 뭐야? 라디안 단위가 생략된 거야. 됐지? 자,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야. 그럼 봐봐. 궁금하잖아. 기존 알고 있던 이 몇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몇 라디안이 되는지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하지? 없지 않냐? 자,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할게. 반원이 있어. 반지는 R이야. 그러면 자, 이 호의 길이 얼마겠니? 원둘레는 2파이 R이지. 그럼 반원의 둘레는 얼마야?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지. 그럼 이때 중심각은 어떻게 되니? 중심각은 세타는 R분의 1이라며.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지. R은 얼마 되니? 파이네.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반원의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원의 중심각이 몇 도라고 알고 있어? 180도지. 결국 파이 라디안과 180도가 같다는 뜻이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몇 도 몇 도를 다 라디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몇 라디안을 또 거꾸로 몇 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됐어? 호도법이 뭔지 좀 몰라도 돼. 사실 너네한테는. 그냥 뭐야? 바꿀 수만 있으면 돼. 기존 알고 있던 몇 도 몇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돼. 자, 보나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갑니다. 90도는요? 절반이잖아. 얼마야?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라디안 안 쓸게.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60도는요? 3분의 1 했죠? 얼마야?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45도는요? 요거 절반이죠? 4분의 파이. 특수각 다 쓰는 거야? 30도는 어떻게 되냐? 요거 절반이죠? 요거 절반이니까 얼마 돼? 6분의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특수각들이 다 어때? 라디안으로 표현되면 다 파이가 붙네. 그치? 왜? 180도가 파이로 시작했으니까 90도는 얼마? 2분의 파이. 60도는 얼마? 3분의 파이. 45도는 몇 파? 45도는 얼마?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보세요.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죠. 맞지?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이건 1도가 되고요. 이건 180분의 파이가 되잖아. 그럼 60도는 여기다 60 곱하면 되니까 180분의 60파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양변을 파이로 나누겠습니다.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도를 라디안을 바꾸고 싶으면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몇 라디안을 몇 도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기준이 돼서. 헷갈려? 1도가 180분의 파이라는 거. 그렇지. 1도가 뭐 180 나오면 1도잖아. 그럼 180 나오면 얼마야? 180 파이 맞는 거잖아. 이렇게 풀면 돼. 아니면 디렉트 쓰면 돼. 자, 72도는 몇 라디안일까?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72도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뭘 곱해야 돼? 71을 곱해야겠지? 1도가 72개 있으면 72도니까 얘도 72개 있어야지. 약분하면 되지? 뭘로 약분해야 되지? 18로 약분하면 10, 18로 약분하면 4, 5분의 4파이가 되겠죠. 5분의 2파이. 봐봐. 어리둥절하지? 그러니까 오늘 하고 집에서 내가 좀 연습해오면 다음 시간에 편하다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막 배워서 뒤에 막 들어가면 해내겠어? 못하지? 자, 40도는요? 1도가 180파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돼? 거의 40. 40 하면 돼, 그럼. 18분의 4, 9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거꾸로 해볼까? 4분의 11파이입니다. 아무것도 더 없지. 라디안이지. 네. 4분의 11파이는 어떨까요? 너무 크네. (4분의 11파이) 여기다 뭐 곱해야 돼? 4분의 11파이 보면 되잖아.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니까 1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4분의 11파이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10파이 곱하면 되잖아. 파이분의 180에다가 뭐 곱해? 4분의 11파이 곱하면 되지. 파이파이 약분되고요. 2로 나누면 2분의 90도. 2 나누면 얼마? 85도. 85도 곱하기 11이지. 45, 41. 495도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봐. 일단 이렇게 하자. 저 관계식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보자. 이 특수항은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럼 맨날 나올 거니까. 180도가 얼마? 파이. 그러면 360도는 얼마야? 2파이. 2파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바퀴로 물어볼 수 있어, 이제. 2파이. 여기 서면 플러스 2파이. 여기 서면 마이너스 2파이. 자, 여기지? 얼마? 90도잖아. 얼마? 2분의 파이. 자, 얼마? 파이. 얼마? 2분의 3파이. 근데 얼마? 2파이. 됐지? 자, 0이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4파이. 계속 돌 수 있지? 그럼 자, 90도는 얼마다? 2분의 파이. 그러면 그거의 절반인 45도는 몇 파이? 4분의 파이. 90도가 2분의 8로 박혀 있으면 45도는 4분의 8 제주로 오겠죠. 자, 60도는 얼마라고요? 100살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8. 3도는 얼마야? 이거 6분의 1이잖아. 6분의 8. 자, 60도는 3분의 8. 30도는 6분의 8. 얘 절반이니까 6분의 8.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럼 봐. 이제 봐. 이제 봐. 야, 210도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가지고 풀 수 있어. 30을 몇 배 하면 되니? 7배 하면 되지. 7배 하면 되니까 얼마? 6분의 7파이. 됐어? 135도는 여기다가 그냥 3 곱하면 되지. 3 곱해야 돼. 얼마? 4분의 3파이. 270도는요? 90도의 3배잖아. 2분의 3파이. 됐죠? 120도는? 2배다, 그렇지? 3분의 2파이. 오케이. 머릿속에 저 밖에 있으면 이런 웬만한 것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지. 좀 이상한 거 볼게. 100도는? 쉣. 자, 100도는 봐.
10도 10배니까 자 이거 뭐야? 또 나누기 3하면 10도는 얼마야? 18분의 파이지. 3 나누면. 그럼 그게 몇 배? 10배지. 밑에 10배면 18분의 18. 18분의 18. 9분의 18. 얼마나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그 다음 뭐 할까? 160도는 아닌데 75도는 75도는 자 15도가 얼마야? 절반이니까 12분의 파이지 15에다가 얼마 곱하냐? 5 곱하면 75 되지. 그럼 뭐야? 12분의 5파이. 특수각들을 적당히 더 잘게 쪼개서 그거에 몇 배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됐나? 그 다음에 뭐 6분의 11파이는 6분의 파이가 지금 30도잖아. 6분의 11파이는 저거 몇 배 곱해? 11배. 30도에 11 곱하면 300? 30도에 구할 수도 있는 거고. 4분의 5파이는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저기다 5 곱하자. 5 곱하면 되겠죠? 5, 40, 225도. 그 다음에 12분의 7파이는 여기 7곱배 7곱배 그러면 105. 익숙하지 않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할 일이야 집에서 딱 이 값을 바꾼 연습만 열심히 해봐. 혼자 문제를 혼자 답할 수 있잖아. 그쵸? 아니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풀어도 되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이 선생님 그럼 앞으로 이제 몇 도 몇 도는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라디안으로 주로 많이 가면 될 거야. 도로 나온 거는 점점 안 쓰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학도 당연히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삼각함수를 할 텐데 삼각함수를 하려면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삼각비 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워보셔야 돼. 사인 있고 코사인 있고 탄젠트가 있죠. 특수각 몇 도? 30도 45도 60도죠? 자 사인 30 얼마야? 2분의 1부터 시작하지? 하나씩 크죠? 2분의 루트 2 하나 더 크죠?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반대였죠? 코사인 3도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탄젠트는 45도가 1이었죠? 60도가 루트 3이고요 3도는 역수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모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3도 몇 도? 6분의 파이. 호로법으로 기억하시라고요. 40도는 얼마? 4분의 파이. 10도는 3분의 파이. 따라서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다 말할 수 있어요. 아이씨, 알아 몰라? 다 알아? 모르면 지금 기억 쓰면서 외워야 될 거 아니? 자, 지금 내용이 143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143쪽에.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영상 녹화 돌고 있는 중에 물어볼 거야. 이름과 본명과 주소까지 다 얘기하면서 물어볼 거야. 아니 그냥 신상에다 팔아 틀어줄 거야. 팔기 싫으면 다 외워봐. 알겠니? 조회수 없죠. 너 그거 질문 기다려. 자, 수고하셨습니다.